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얘기를 안 한 건데요. 예, 한번 예. 우리가 과학 시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거. 예.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우리 인천 앞바다를 뚫고 들어가면 그걸 네. 대척점이라고 하는데 네.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나와요. 우루과이요. 예, 그 우루과이의 수도가 몬테비데오예요. 오. 몬테비데오. 네. 몬테비데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수도가 몬테비데오고 몬테비데오 앞에 강인데 바다와 같은 플라타 강이라는 은혜 플라타. 강이라는 거 플라타. 있어요. 예. 거기에 건너편이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가장 중요한데 부에노스아이레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남미를 가려면 네. 우리나라에서 남미를 가려면 제일 멀어요. 남미. 제일 멀어요. 제일 멀어서 가는데 이게 왜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네. 인천에서 마드리드 노선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잠정적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곧 개재될 거거든요. 네. 이게 돼 있는데 이 루트 그런데 이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네. 저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천에서 뉴욕이나 LA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네. 가면 짧은 거 이게 페루 리마나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고 상파울루까지 가는데 짧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미 가는 코스죠 이게. 남미 거는 코스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현재. 많이 알고 네.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구가 네. 지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구상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동그래 보이잖아요. 네. 근데 동그랗지가 않아요. 이게 옆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볼록하게 예. 나와서 이쪽에 원형이 우리가 자전으로 심하게 돌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비행기들이 섬이 없는 태평양상을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위쪽으로 해서. 이 그림처럼 가지 않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네. 지금 인천에서 네. 마드리드로 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남미, 중미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칠레에 있는 친구, 상파울루, 브라질에 네. 있는 친구들하고 다 전화를 해봤는데요. 2시간에서 3시간이 빠릅니다. 이건 딱 보니까 거의 뭐 종착지네요. 네?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각 이 역의 종착지가 될 수 있겠네. 그게 일종의 교통의 허브, 그리고 이제 그 남미 대륙이라는 것이요. 네. 남미 대륙이라는 것이 4차 산업인데 이게 허브가 돼 있는데 교통의 허브인데요. 네. 지금 물건이나 이런 제품들은 배로 운송을 하고 하지만 사람은 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다른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비행기를 타고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미 대륙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를 거쳐서 하고 멕시코를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왜냐하면 프랑스를 갈 수도 있고 암스테르담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미를 가는 루트, 남미가 경제를 그런다면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었고 그래서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과 스페인 항공사들이 노선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스페인 노선이 많아요? 남미 가는 게? 당연히 많죠. 그리고 그 중남미에 있는 항공사들의 홀딩 컴퍼니, 모 회사들이 다 스페인이에요. 그럼 유럽에서도 유럽인들이 남미 갈 때는 스페인 가서 가는 겁니까? 많은 경우? 많이들 그러죠.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다이렉트도 있지만 그 다이렉트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보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좋냐면 미국을 거쳐서 가려면 미국에 한번 들어갔다가 거리 비자 얼마나
까다로워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 가요. 단순히 거리 문제가 떠나서 거리 문제를 넘어서. 근데 이거 완전히 마드리드를 통해서 그렇게 가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좀 현실화가 되려면 우리의 코드 쉐어와 함께 이베리아와 우리 국적사들이 그 가격 제휴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 코스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쪽으로 가갖고 남미 가는 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제 직항이 생기게 되면 완치가 되죠. 그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2시간에 3시간 정도 빠르죠. 그래서 이건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친구, 상파울로에 있는 친구한테 들어서 얘기한 이거 아주 현실적인 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 어디가 제일 싸니?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제 한번 경제 역사를 한번 봐볼까요? 네. 이제 오늘도 경제 사무리 같은 게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끊냐면 나중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석탄과 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냥 검은 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쓸모없었잖아요. 그렇지만 2차 산업혁명이 나면서 황금으로 바뀌었던 그때 석유와 화석에너지 그리고 화석연료 이것들이 중요한 거였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와 그 다음에 IT 소재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안철수가 좋아하는 4차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미래는 4차 산업입니다. 근데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이것의 가장 큰 원자재는 넘버 1이 구리입니다. 그래요? 넘버 2가 리튬입니다. 넘버 3가 코발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구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리가 산업혁명의 열쇠라, 이 4차 산업혁명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열쇠로 구리가 떠오르는데 근데 정 대표님 아십니까? 구리 세계 매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남미 같은데요? 남미 칠레가 칠레가 1위 근데 가서 2위 페루 페루 그 다음에 매장량은 좀 많은데 이게 구리를 패서 제가 알기에 중국이 3위예요. 그렇지만 구리는 그 전기 에너지 그 탈탄소와 그린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태양 전지판 이게 전부 다 구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라는데 그래서 딱 들으니까 왜 스페인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왜 구리가 칠레인데 칠레에서 직접 사면 되지? 다이렉트로. 진짜?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스페인이 왜 중요하냐고 그래서 스페인 덕분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마드리드 시장과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3종 세트로 왕가로부터 4종 세트로 황금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 황금 열쇠를 직접적으로도 받았지만 4종 세트로 받으셨어요. 저는 이 산업혁명의 황금 열쇠인 구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어디서 안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 눈에 보이는 황금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칠레를 갈 수 있는. 그렇죠. 아니 스페인이 허락 안 하면 못 가요? 네. 제가 아주 하나 좋은 예를 할게요. 자원 외교했던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 중남미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그래서 뭐 이상한 별로 채산성도 안 좋은 다 저게 돼 있는 칠레에 별 볼일도 없는 구리 광산을 2조 원을 들여서 샀잖아요. 그래 놓고 왜냐면 질질 끌다가 질질 채산성도 없고 하니까 그거 엄청 손해 뭐 5천 원인가 6천 요즘 구리값이 올라서 조금 보상이 됐습니다만 광물자인데 1조 5천억 원 주고 다시 매각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몇 개월 전에 했어요. 4월 달에 팔았어요. 그 지지 끌다가.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칠레 구리위원회가 이걸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칠레나 페루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몇 명 가문이 장악하고 있군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기득권층의 10개 집안, 10개 집안, 15개 집안 요 정도가 전체 국부를 다 아직도 좌지우지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함부로 못 줘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사고 싶어도 10개 가문이 똘똘 뭉쳐갖고 안 파는구나. 네.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 네. 그거에 또 다 스페인 집안 계통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리위원회의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다 스페인이에요. 아, 칠레에서는 구리위원회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러면 구리가 최고니까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우리 광물 자원공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일본이나 한국에 가서 야 우리 구 좀 살게 이거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미 이런 몇몇 기득권층들이 다 예약이 돼 있어요. 루트가 없으면 못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기를 당했다는 게 MB 같은 경우에 2조라는 엄청난 돈을 그런 건 그건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저게 나는 폐광 수준에 있는 걸 산 거예요. 좋은 거 쓰면 안 파는 거지. 그 좋은 거나 채산성이 좋은 것들은 안 팔고 이미 다 저기들 입도선매로 해서 다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는 못 사요. 다 죽은 것들. 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클린 에너지, 모든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 전지판 같은 거 할 때 구리가 원대세인데, 그거에 안전한 수급은 스페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아, 가장 안전한 이런 통로군요.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한국이 스페인한테 혜택을 준 거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기하고 자동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황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스페인인데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격과 함께 친밀한 저걸 해서 이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열쇠인 구리의 완전한 완벽한 가장 시세와 좋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드신 거예요. 아, 우리가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의 체제를 바꿔주고, 그렇죠. 스페인은 우리한테 구리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명박 그 사람 저기 돼 있는데 외교와 경제 외교는 룰루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일 나쁜 짓 다구리라고. 이거 뭡니까 이거 다구리. 다구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리 얘기하니까 다구리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때리는 거. 뭡니까 이거. 참. 그 구리가 그래서 구리가 귀하니까 요즘은 재활용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리에서 또 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극되니까. 그래서 구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돼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왜 한국과 스페인에서 이번에 경제교류에서 자동차와 함께 진짜 스페인과 한국이 서로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거는요. 해외 건설 수주 산업 때문에 그래요. 또 건설 사업 이걸 공식적으로 한국하고 스페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자세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 건설 수주 사업인데요. 해외 건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건설 빌딩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공항, 항만, 그다음에 고속전철, 철도, 그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스페인도 건설을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인 수준이요. 스페인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넘는데 해외 건설 수주 규모 2위예요. 1위? 2위? 2위? 스페인이요? 중국이 1위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2위인데 해외 건설 기업 단위로 따지면 250개 기업 중에 랭킹 1위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있어요. 건설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요? 네.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잘 아는데요. 혹시 레알 마드리드라고 아십니까? 레알 마드리드 알죠. 네. 이분이 플로렌테 페레스라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예요. 근데 이분이 9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분이 ACS가 세계 1위 그룹이에요.
건설 1위. 건설 1위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 회사가 ACS, 페로비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전부 이 교통과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왜 저희가 돼 있냐면 이 해외 건설을 할 때 네. 우리도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예. 대한민국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건설 수주를 하고 해외 건설 수주라는 거는 굉장한 네. 인프라와 함께 그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동과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강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동 건설 부문 했었고 아시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럽은 뭐 안 유럽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네. 근데 실력 있어도. 그렇죠. 근데 유럽의 건설 토목과 건설의 1위가 스페인이에요. 유럽 시장. 그리고 그거와 함께 가장 큰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네. 전 세계 건설 시장의 15에서 18%를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남미도 안 들어가나요? 중남미도 못 가죠. 우리가? 왜냐하면 스페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스페인에서는 아시아를 못 가요. 중동도 잘 못 들어가고요. 중동인데 중동은 조금 들어가는데 아시아권에서 우리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서로 전략적 윈윈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물 열어주는 거군요. 예. 한국이 유럽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스페인이 열어주고, 그렇죠. 스페인이 아시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한국이 열어주고. 그렇죠. 근데 중남미는 멕시코부터 네. 저 밑에 칠레까지 돼 있는데. 네. 스페인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인이 그 정도예요? 그렇죠. 스페인이 이베로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이 21개국하고 23개국이 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스페인어권 나라들이 전부 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브라질까지도 했는데 근데 이게 언어로 묶여있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의 해외 건설 수주 기업들이 네. 직접 하진 않아요. 이 수주권을 따서 네. 이제 전략적 동반자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중국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의 대규모 공사를 따잖아요. 수주를 하면 나머지 하청은 물가가 싼 중국한테 줘요. 근데 진짜 좋을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군요. 중국한테 해가지고 맡겨놓으면 네. 뭐 도로나 항만하면 뚝이 무너진다든가 도로가 펑크가 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래서 뒤처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골치 아픈 그렇지만 네. 너무 싸지만 그렇지는데 손절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딱 중국하고 손절을 하고 한국과 전략적 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유럽과 스페인과 함께 공동 수주를 통해서 네. 유럽과 중남미를 진출할 수 있고요. 거꾸로 스페인은 한국과 공동을 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중동이나 아시아? 중동은 좀 되는데 아시아 시장이 제일 커요. 그렇구나. 그 건설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오늘 경제 유튜브 네. 같은 건데 지금 보시면 스페인과 중국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 수주량이에요. 수주량? 해외 건설 수주량.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제 중남미 시장을 우리가 네. 이제 가서 다 하고 나면 이게 구상무역이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구상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중남미는 인프라를 만들 때 공항이나 도로나 항만 같은 걸 만들 때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 현금을 못 주면 뭘 줘야 되냐면 광물로 줘요. 광물로? 그걸 구상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무슨 장사를 하냐면 이렇게 건설을 해서 중남미 시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귀한 광물 자원을 받아서 나중에 저장했다가 가격이 뛰면 비싸게 팔아요. 그게 우리가 이게 석유 딜러, 증권 딜러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네. 광물이나 곡물 딜러들이 돈을 더 법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구상물인데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과 이렇게 공동 수주를 하게 되면 바로 아까 리튬, 그 다음에 구리, 뭐 이런 것 같은 귀한 4차 산업에 있는 귀한 그런 광물들을
건설 수출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현금을 안 받더라도 그 귀한 광물 자원을 싼 값에 받았다가 비싸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금 경제 관료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자동차 산업도 얘기했지만 가장 크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해외 건설 공동 수주를 한국과 스페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공동 수주? 해외 공동 수주가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을 통해서 그 4차 산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에요. 그러네. 이걸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세계 1위와 6위가 같이 손잡고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요거는 좀 전이어서 지금은 해외 건설 수주 2위와 5위가 합쳐지는 거죠. 이거 진짜 윈윈이네. 서로 윈윈이에요. 그 자기들이 않고. 있는 그것에 좀 위크 포인트, 약점이 되는 시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굉장한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예요. 야, 닛산이 스페인에서 난리 쳐주는 게 참 고맙네. 또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들은 정부나 이런 거 아니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의 자동차 산업이 30%래잖아요. 일본은 토요타가 망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망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에디유님 질문하시는데 스페인이 조선업도 발달했나요? 에디유님 스페인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이 발달했던 게 조선업과 철강업이었습니다. 영국이 그러다가 1970년대하고 60년대, 70년대 넘겨준 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조선업과 철강업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과 일본한테 넘겨준 게 스페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바오라는 산업도시가 조선과 철강으로 있다가 그게 우리 한국한테 뺏겨서 그래서 산업도시가 황폐화됐다가 구겐하임이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세계적인데 구겐하임 얘기했는데 그래서 스페인도 예전에 조선업과 철강업이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은 죽었구나. 네네. 우리 책임이 있네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근데 그 시대죠. 우리가 지금은 다시 저기에서 우리가 조선업과 해서 유조선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도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에서 일어났던 비즈니스 포럼이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이런 것들과 했는데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건 마드리드 비즈니스 포럼인데 옆에 있는 게 그 박용만 두산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과 스페인 경제 교류 사절단의 회패장이에요. 저분이 이끌고 있는 게 두산 에너지 솔루션인가 그거거든요. 그게 수소차. 수소차 저기 되는 거고 전부 이번에 같이 수행했던 기업들이 전부 신재생에너지. 그러면서 아까도 저기 있었는데 또 스페인이 지금 여기 되는데 스페인이 요걸 좀 아까 한번 이걸 또 위로 올라갔네. 요거 아까 하나 넘어갔는데요. 네, 됐습니다. 이건 큰 시장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베르드롤라에서 빌바오에 있는 건데 이게 스페인 제1 공기업이거든요. 전력공사예요. 우리 한전과 수자원공사, 전력공사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수주를 줘가지고 2억 불에 해당해서 우리나라 고흥하고 한려도에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고흥,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전부 했는데 그래서 스페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초기 자금으로 1억 불씩 해서 2억 달러를 해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1억 불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돼 있는데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면서 돼 있는데 그 스페인이 하나 또 발달한 게 우리보다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 대체 에너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되는데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탈원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스페인은 한참 전에 탈원전으로 들어갔어요. 야, 특이하네요. 이런 건 이렇게 앞서가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이렇게 못 변했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줘야 되는데 이 스페인 사람과 유럽 사람들이 모터를 못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스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변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빨리 변하는 거에 대한 적응력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